자, 안녕하세요. 공간 특성별 식재. 저기 식재 계획 및 설계 5번째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항목은 주택 자원이냐, 도로 조경이냐, 또 학교 조경이냐, 뭐 이면 매립지 조경이냐 그런 것에 따라서 식재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관한 디테일한 내용들에 관한 것이에요. 자, 요거는 조경 설계 과목에서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6개 과목이 반드시 식재는 식재, 설계는 설계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것이 연결이 되고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 6개 과목이 막 이렇게 공통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정원부터 한번 보실게요. 이 주택정원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유의할 점이 여러분 실기시험 칠 때도 그런데요. 반드시 남쪽에는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남쪽에는요, 반드시 낙엽수를 식재하셔야 되고요. 북쪽에는 북서 계절풍을 막아줄 수 있는 상록수를 식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요거는 이제 북서 계절풍도 막아주고, 요거는 남쪽의 낙엽수는요,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겨울에는 햇빛을 제공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요걸 굉장히 명심해서 식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공원은요, 제곱미터당 수목 본수, 요거랑 그 수목 선정에 몇 종 정도를 할 것이냐, 요거는 그 설계 기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자, 근린공원 있고요. 빨간색으로 바꿔야겠군요. 자, 근린공원 식재율 40에서 50% 요거 법규에 있는 것이고요. 지구공원, 종합공원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 또 종합공원에서 동자구생 공간에서 상록수 대 낙엽수 비를 5대5로 해야 된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쳐놓을게요. 그 다음에 운동공원 식재율 40% 요거는 뭐 말할 필요 없이 법규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완충녹지 중요한 것이요. 여기 상록수와 낙엽수 8대인데요. 공업단지일 경우에 반드시 여기 공업단지일 경우에 8대2가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풍치공원은 뭐 자생종을 심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항상 이제 오감을 자극해야 된다. 동식물원은 병충해 없고 벌레가 없어야 되고 독성 없어야 되고 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요. 그 다음에 사자공원은 보전구역은 문화재가 있는 구역이죠. 향토 수종을 반드시 배치해야 되고요. 휴식공원, 휴식구역 있고 완충지역이 있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갈수록 보전의 가치가 더 높아지죠. 자, 여기서 보존 가치가 더 높아져요. 보존구역이 가장 높아지죠. 그 사자공원 문화재 있는 공원 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자연 재료를 사용해야 되고 포장 재료도 마찬가지예요. 화강석 포장이라든가 뭐 벽돌 포장이라든가 이런 자연 재료를 사용해야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로 식재 있는데요. 특히나 도로는 고속도로 식재 있는데 이거는 기능부터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공부해야 될 것이 자, 요런 식재들이 사고 방지를 위한 것인지 방제를 위한 것인지 주행을 위한 것인지 어떤 기능 때문에 하는 식재인지부터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는 게 첫 번째 문제 해결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사고 방지 목적의 고속도로 식재 기능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 나오니까요. 요거 확인하는 거는 제가 표로 만들어 놨으니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시선 유도 식재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서 보통 이제 도로가 곡선인 곳이 많단 말이죠. 고속도로는 특히나 그렇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옆에 이제 식재를 하는데요. 이렇게 식재를 한단 말이죠. 옆에. 네, 여기 식재가 되어 있을 때하고 되어 있지 않을 때하고 훨씬 더 그 식재가 되어 있을 때 멀리서 보면
이쪽이 저기 이렇게 굽어가는구나,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이걸 더 빨리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시선 유도 식재라고 한답니다. 어, 특히나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요. 도로의 곡선 반경이 700m, 780, 700m가 되는 곡선부에는 반드시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시험 문제 또 한 가지 잘 나오는 부분이 이런 문제인데, 골짜기 구간은 낮은 구간을 피하고 높은 곳은 교목, 낮은 곳은 관목이고요. 산형 구간일 경우에 높은 곳은 작은 나무, 낮은 곳은 큰 나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큰 나무 요 그림이 제가 그려놨거든요. 여기요. 골짜기 구간은 이렇게 하는데 산형 구간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짜기 구간은 요 모양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 식재를 하면 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산형 구간은 의외로 여긴 되게 높고 여긴 낮게 식재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요렇게. 요게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오더라고요. 확인하세요. 자, 지표 식재. 지표 식재라는 것은 여기가 랜드마크구나, 사람들한테 딱 인식시켜주는 그런 곳이죠. 인터체인지 앞이나 일정 구간 꽃나무를 심어서 나머지 구간하고 구별되도록 하는 구간이죠. 자, 사고 방지를 위한 기능인데요. 자, 차광 식재라고 해서 맞은편에서 오는 빛을 이제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재하는 것이죠. 요건 중요한 것이 식재 간격이에요. 식재하고 이 간격을 도대체 얼마로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사인 세타분의 2r, 2r이죠. 자, 요거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d는 10r. 결국 해서 요거 계산해 보면 10r이 되는데, 그거의 계산 공식하고 또 문제를 주면 숫자를 기입해서 10r을 계산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보이는 편은 그 도로교통법이나 조경설계 기준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꼭 거기 식재 간격에 따라서 수강폭이나 시거 같은 것을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명암 수능 식재라는 것은 사람의 눈은 갑자기 밝아지거나 갑자기 어두워지면 잠시 안 보였다가 좀 있다가 보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다가도 도로 터널 같은 데 들어갈 때 갑자기 터널에 팍 들어간다든가, 터널에서 갑자기 밝은 곳으로 팍 나온다든가 그러면 눈이 안 보여서 사고 위험이 있겠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암 수능 식재라는 것은 터널에 들어가기 전이랑 터널에 나오자마자랑 그 구간에다가 큰 교목들을 이렇게 심어서 어둡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터널에 들어가면서 점점 어둡게 들어가서 나올 때도 점점 밝게 나올 수 있도록 식재하는 것을 명암 수능 식재라고 한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터널 입구를 기점으로 이 300m 구간에 식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진입방지 식재. 요거는 사람이나 동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쿠션 식재. 요거는 충격 완화하는 식재죠. 그 다음에 차폐 식재, 조화 식재, 강조 식재, 조망 식재 이런 것들이 경관을 위한 식재입니다. 그 다음에 비탈면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도로를 만들다 보면 사면이 많아져요. 인면 보호 식재. 또 비탈면 식재 같은 거는 특히나 경사 1대2 정도 되는 요거는 45%, 45도단 말이죠. 요거는 굉장히 경사가 심한 거예요. 그럴 때는 관목류밖에 식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경사가 1대3 정도 좀 완만할 때는 약간 작은 교목도 식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중앙분리대 분리폭 12m 이상적인 경우인데요. 120km인 경우에 분리대 너비 3m, 보통 너비 2m 이하 되는 분리대는 식수 대신에 방향망을 설치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식재 거리 요건 법적 규정이니까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형식, 정형식, 래식, 랜덤식, 중앙분리대에 식재하는 방법인데요. 최근에 근데 중앙분리대에 식재를 하는 고속도로는 크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중앙분리대에 식재를 해놓으면 맞은편에 오는 헤드라이트 불빛도 막아줄 수 있고 제일 좋긴 하죠. 그러니까 새롭게 생기는 고속도로, 특히 뭐 포항고속도로라든가 이렇게 좀
예전에 이제 경부고속도로는 이렇게 확장을 하다 보니까 좀 작아서 중앙 분리대가 많이 없는데, 새롭게 신설되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좀 폭이 넓어서 중앙 분리대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특히나 이 중앙 분리대의 식재는 배기가스에 굉장히 강해야 돼요. 네, 요 수정도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체인지 형태 요게 4개가 있는데, 요 4개가 요 모양을 나오고 무슨 형태냐, 그게 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크게 많이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크게 많이 나온 적이 있는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인터체인지 식재요. 자, 요게요. 요 그림을 정말 유심히 봐야 돼요, 요 그림을. 첫 번째 가나다라 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가 부분은 지표식재예요. 요렇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나가는 부분이구나. 주로 뭐 단풍나무라든가 뭐 벚나무라든가 이렇게 좀 특이한 나무를 한 그루씩 심어서 이쪽이구나 시선을 팍 이렇게 잡아놓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시선유도식재는 길이 이렇게 굽어지는구나. 그거 이제 길의 형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요 식재 금지구역 요거랍니다. 요거. 여기랑 그림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요쪽 부분이야. 주로 합류 지점.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이렇게 쭉 가다가요. 그 고속도로에 IC 이제 들어가서 요렇게 올리면서 여기 합류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부터 차량이 오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오고 있는데 요쪽 부분에 식재가 돼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지금 시선이 가려지겠죠. 그래서 합류 지점에는 반드시 식재 금지 구역으로 시험 문제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확인하시기 바래요. 자, 가로수 식재 형식. 자, 가로수는 주로 차도에서 0.65m 떨어져, 0.65m 떨어져야 되고요. 건물에서 5에서 7m 떨어져야 되고요. 자, 그런 수치들 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숲이 솟아오고 병충해 없어야 되고요. 주로 가로수용으로는 뭐 은행나무가 대표적인 플라타너스 이런 게 대표적이죠. 자, 녹도라고 해서요. 녹도는 인도인데 인도 폭을 좀 넓게 해서 중간에 식재도 많이 하고 최근에는 뭐 걷고 싶은 가로 만들기 뭐 그렇게 해서 중간에 분수도 있고 벤치도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좀 넓게 만든 것을 법적인 명칭으로 녹도라고 한다. 요 문제에 간혹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장 식재는 일단 여러분 요거 기능이 뭐냐? 그 다음에 기능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죠. 요거 짝짓기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장 유형별로 어떤 오염 물질에 대한 것이냐 요거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염 지역에 식재를 할 경우에는 토양을 일단 좀 개량을 시켜야 되겠죠. 첫 번째 방법이 상토. 요거는 조금 위에 군데군데 이렇게 흡음용 구멍을 만들어서요. 여기 배수할 수 있도록 모래를 넣은 다음에 성토를 하는 거죠. 원래 있는 집안에다 좋은 흙을 덮어서 성토를 해서 식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요 객토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 객토는 교체하는 방법이에요. 원래 있던 흙을 떠내고 새로운 흙으로 바꾸는 방법이죠. 전면으로 객토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처럼 단목 이렇게 나무 심는 데만 단목할 수도 있고요. 혼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주법과 사구법이 있는데요. 사주법은 여기 파이프를 이렇게 여기 구멍 다 보이시죠? 이렇게 줄이 보이시죠? 이런 데다 다 파이프를 꽂아서 거기 파이프에 있는 흙을 드러내고 그 안에 모래 같은 걸 넣어서 나중에 싹 빼내면 그 안에 모래가 이제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배수가 잘 된단 말이죠. 물이 잘 빠진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사주법이라고 하고요. 사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방사형으로 5,2층까지 이렇게 배수구를 파요. 배수구를 파서 이 안에 배수구에다가 모래를 넣고 거기다가 식재하는 방법이죠. 그거를 사구법이라고 한답니다. 그림과 함께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학교 숙제는요, 우선적으로 교육적인 목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학교니까. 그 다음에 학생 기호 선정하고, 향토 수종 선정하고, 학생들한테 관상 가치 있고, 특히나 유실수가 되어서 동물까지도 유치할 수 있으면 더군다나 더 좋다는 거죠.
자, 그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부지에 따라서 이건 주택정원처럼 전정, 중정, 측정, 후정 이런 역할이 있고 체육장에도 운동 공간 있고 체육장 주변, 운동장 주변 이런 데는 스탠드 같은 거, 퍼골라 같은 거 배치할 수 있겠죠. 자, 야외 실습지 있을 수 있겠고요. 외곽지에 차음, 차폐, 방풍식재 고려해야 되겠죠. 자, 화단식재 여러분 요거는 수종을 다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계절에 따라서 봄화단, 여름화단, 특히나 한해살이, 열해살이, 알뿌리. 자, 한해살이가 뭔지 열해살이가 뭔지 아시죠? 한해살이는 그에 심으면 그에만 살아있고 그 다음 해에는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근데 열해살이는 한 번 심으면 계속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이렇게 계속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다음 중 봄 화단의 여러 해살이가 아닌 것은 여름 화단 중에서 한 해살이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요거는 겨울 화단까지 암기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양식에 따라서 이 화단의 그 종류 경제 화단은요 경계로 인식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경계에 따라서 만드는 거거든요. 기식 화단은 뭐냐면 가장자리에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고요. 카펫 화단은 그 옛날 프랑스 정원처럼 문양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리본 화단은 나비가 좁고 굉장히 좁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암석 화단은 락가든처럼 바위에다가 이렇게 식재해 놓은 것이고요. 침성 화단은 이렇게 밑으로 꺼트려서 만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용기 화단, 그 화분에다 심은 거죠. 수제 화단은 물에 심은 거죠. 그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메메립지요. 이메메립지의 문제는 염분입니다. 염분의 한계 농도, 수목 0.5%, 채소 0.04%, 잔디 0.1%. 굉장히 민감하다는 소리죠. 탄력법에서 사주법, 사구법 아까 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메메립지는 특히나 밀도를 조심해야 되고요. 또 비사 방지, 모래가 날리는 것도 방지해야 되겠죠. 해안가에 이렇게 모래사장에. 그래서 이메메립지 식재는 성구식물, 그 다음에 물이 있는 곳에는 갈대, 부들 이런 거요. 건조한 곳에 마디풀 이런 수종들 잘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해안의 최전선에 50cm 정도의 관목을 심는다. 펜스 설치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해안식재에서 요거예요. 요게요. 그 법규에도 있다시피 요게 S급, 특 A급 순서대로 A급, B급, C급 이거 그러니까 점점 바닷물에서부터 이렇게 바닷물에 강한 순서죠. 일로 갈수록 바닷물에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무다그라스 잔디는 조금 튀어도 바닷물이 좀 튀어도 된다. 그래서 수종별로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인공지반 식재인데요. 인공지반 식재의 문제점은 첫 번째가 하중, 두 번째가 배수, 그 다음에 관수 이렇게 여기에 하중, 배중, 배수, 관수 이렇게 중량 문제인데요. 수목의 중량 이거 계산하는 거 구조공학에서도 나올 텐데 수목은 지상부 중량이 있고 지하부 흙이랑 그 분의 중량이 있죠. 이게 분에 따라서 공식이 다르고 요거 계산하는 것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버미큘라이트부터 여기 토양은 경량토인데요. 이 경량토의 특징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흑분모 변성암이고 얘는 또 진주암 고온으로 소성한 것이고 그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특히나 염기성 치환 용량이 커서 보비력이 크다. 요거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피트도요. 염기성 치환 용량이 커서 보비력이 크다. 요거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자, 배수. 자, 밑에서부터 배수는 인공지방에는 워낙 재료들이 많아서 방수 이제 잘 돼 있고요. 관수, 살수기 용량 공식. 그 다음에 옥상 조경의 그 식물 선택할 때는 하중 잘 고려해야 되고요. 식재 깊이, 식재 위치, 바람 이런 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옥상 조경으로 좋은 수종은 향나무, 소나무 이런 건데요. 사실은 그 옥상이나 인공지반에는 높은 나무는 심을 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키가 작은 관목이나 지피류를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요.
자, 지피류 식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꽃전디 같은 거 이런 거 심어 놓으면 옥상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실내식물. 실내식물의 문제는 이걸 잘 명심하세요. 습도. 식물이 제일 좋아하는 습도는 70에서 90%인데요. 사람이 그 80% 습도가 되면 사람은 불쾌지수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면 식물에게 가장 그 쾌적한 습도가 사람에는 불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내에 있는 식물은 굉장히 건조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분수나 풀을 많이 이용해 주는 것이 요령이고요. 그다음에 용기나 배수 이런 것들 잘 고려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광질인데요. 식물은 자연광만 광으로 인식하지 않는답니다. 인공광도 광으로 인식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불빛들도 잘 활용하면 실내 식물에서 광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온도도 사실 사람보다 더 높은 온도를 좋아하거든요. 습도도 마찬가지로 사람보다 더 높은 습도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식물 입장에서 보면 되게 그 환경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풀이나 이렇게 분무기 같은 걸로 물을 많이 뿌려주는 게 좋죠. 자, 실내 공간의 섬기법, 그 다음에 겹치기 기법은 왜 백화점 같은 데 보면 1층에서 5층까지 이렇게 뚫려 있는 데 있잖아요. 탁 트여져 있는 이런 식재들은 겹치기, 오버레이 기법이라고 하고요. 요 실문제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캐스케이드라고 폭포 주변이나 벽에 이렇게 식재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실내 식물을 설계할 때는 색깔, 뭐 질감, 수고 이런 거 낮은 광에도 잘 자라고 잎보기 위주로 식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뭐 꽃식물은 뭐 잠깐 이렇게 보여주게 하는 것이 요령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우리 두 번째 챕터의 식물 식재 계획과 설계 여기까지 마칠게요. 수고하셨어요.